화려한 서울의 밤, 한강의 불빛이 반짝이는 평화로운 도심 아래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인물 중 한 명인 아돌프 히틀러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다는 섬뜩한 소문이 여전히 속삭여지고 있습니다. 이 상상조차 어려운 비밀은 수많은 거짓과 절박한 신화 속에 묻혀 있었죠. 과연 그의 핏줄은 세상 어딘가에 존재했을까요? 오늘 밤 우리는 그 끔찍한 소문의 잔혹한 종말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은 진실과 너무도 현실 같은 거짓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히틀러의 사생활은 그 자체가 거대한 미스터리였고, 전쟁의 혼돈 속에서 그의 가족에 대한 온갖 이야기가 무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이야기들 속에서 진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루머를 넘어 전 세계를 미혹시켰던 히틀러의 딸에 대한 모든 신화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잔혹하게 산산조각 났는지 추적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이 거짓에 의해 얼마나 쉽게 가려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끊임없이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경고입니다. 서울의 한 작은 동네, 고풍스러운 한옥을 개조한 카페 시간의 쉼터에서 역사 동아리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리더는 늘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지닌 30살의 역사연구원 박준영 씨였습니다. 그는 고문서를 탐독하며 잊힌 진실을 찾아내는데 열정을 바쳤습니다. 준영 씨는 태블릿 화면에 오래된 신문 기사를 띄웠습니다. 흐릿한 사진 속에는 한 여인의 모습과 함께 독일어로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신문 기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24살의 대학원생 이지은 씨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선배님, 또 뭘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계세요? 혹시 새로운 음모론이라도 발견하신 거예요? 지은 씨는 평소 역사 미스터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준영 씨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음모론이라기보다는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오래된 루머에 대한 이야기야. 바로 아돌프 히틀러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다는 소문이지. 카페 안의 멤버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23살의 김민준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히틀러에게 딸이요? 제가 알기로는 그에게는 직계 자녀가 없지 않나요? 전부 다 거짓말 아닐까요? 그는 늘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했습니다. 준영 씨는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정확히는 없다고 알려져 있지. 하지만 전쟁의 혼란과 히틀러라는 인물의 특성상 그의 사생활에 대한 온갖 억측과 소문이 난무했어. 그 중에서도 숨겨진 딸 이야기는 유독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지. 이 루머는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히틀러의 악행이 그의 유전자에 의해 대물림되었을까 두려워했고, 또 다른 이들은 혹시 그 딸이 살아남아 아버지의 망령을 부활시킬까 불안해했습니다. 소문은 점차 하나의 거대한 신화로 변해갔습니다. 준영 씨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소문은 유럽을 넘어 아시아, 심지어 우리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어. 몇몇 오래된 책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말이야. 우리는 오늘 이 지독한 신화의 뿌리를 찾아보고 그 실체가 얼마나 잔혹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살펴볼 거야. 이야기는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5년 4월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 아돌프 히틀러와 에바 브라운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세상에 충격을 안겼지만 동시에 수많은 의문과 추측을 낳았습니다.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베를린, 벙커의 공기는 절망과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총통은 자신의 몰락을 직감했고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 히틀러의 사생활에 대해 알 수 있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상상력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패전 직후 히틀러가 살아남아 어딘가로 도피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과 함께 그의 숨겨진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주로 전후 혼란기에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던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나 히틀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던 몇몇 인물들의 증언 혹은 추측들이 과장되고 왜곡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죠. 프랑스의 한 화가 장 마리 로레라는 인물이 대표적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그는 자신이 히틀러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로레는 자신의 어머니가 제1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와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그의 책까지 출간되었습니다. DNA 검사 같은 현대적인 과학기술이 없던 당시에는 이런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로레의 주장은 역사학계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히틀러의 숨겨진 자녀에 대한 상상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딸에 대한 소문이 더욱 구체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에게는 아들이 아닌 어쩌면 딸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은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가상의 존재는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섬뜩하면서도 흥미롭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제2차 세계대전에 숨겨진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영 씨는 노트북 화면을 스크롤하며 설명했습니다. 이 루머는 로레의 주장과 함께 더욱 복잡한 형태로 발전했어. 사람들은 히틀러가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혹은 정치적 이유로 아이를 숨겼을 거라 믿기 시작했지. 지은 씨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소문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증거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녀는 합리적인 설명을 원했습니다. 준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루머의 힘이자 위험성이지.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경향이 있어. 특히나 히틀러 같은 인물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고, 그의 광적인 면모는 오히려 이런 비이성적인 소문에 힘을 실어주었지. 당시 독일의 정치적 상황도 이러한 루머가 확산되는데 일조했습니다. 전후 독일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고 과거 청산과 새로운 질서 확립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했고 그 불안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에 쉽게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문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끊임없이 변형되고 진화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히틀러의 딸이 아르헨티나로 도피했다고 하고 또 어떤 이야기에서는 외딴 오스트리아 마을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바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확인 불가능성이 소문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죠. 사람들은 미스터리를 갈망했고 역사적 진실보다 스릴 넘치는 이야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역사가들이 수십 년간 끈질기게 추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며 증인들의 증언을 교차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거대한 신화의 균열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서방연합국과 소련은 히틀러의 죽음과 그의 사생활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벙커 내부의 증거물, 남아있는 문서, 그리고 체포된 측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퍼즐을 맞춰나갔습니다. 이때 드러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히틀러가 공식적으로 자녀를 둔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바 브라운과의 관계는 1945년 4월 결혼 직전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그녀 또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벙커에서 발견된 에바 브라운의 일기장이나 측근들의 증언들은 모두 그가 자신의 삶을 오직 정치와 권력에만 바쳤으며 가정을 꾸리거나 자녀를 갖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오직 천년제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교묘한 형태로 변형되어 다시금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불편한 진실보다 달콤한 거짓을 더 받아들이고 싶어 하니까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히틀러 같은 악인에게도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가진다는 것은 인간성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그들의 기대를 철저히 배반했습니다.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냉전 시대의 정보전과 맞물려 이러한 루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특정 세력들은 혼란을 야기하거나 과거의 망령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준영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루머가 위험한 이유는 진실을 흐리고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공포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야. 특히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루머는 역사 자체를 왜곡할 수 있지.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요즘 인터넷에서도 그런 가짜 뉴스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게 단순한 가십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진짜인 것처럼 포장되곤 하죠. 그는 현대사회의 정보 과부하 문제에 공감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루머에 맞서기 위해 더욱 강력한 무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수십 년간의 방대한 연구와 자료 분석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가능한 기록을 뒤지고 모든 증언을 검증하며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련이 베를린을 함락시킨 후 확보했던 히틀러 관련 문서들과 증거물들은 1990년대 소련 해체 이후에야 서방 세계에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히틀러의 마지막 순간들을 명확하게 밝혀주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의 깊이에 매료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다음 다큐멘터리를 놓치지 마세요. 그 자료들 속에는 히틀러의 마지막 유언, 측근들의 진술서, 벙커의 평면도, 그리고 시신에 대한 초기 분석 보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히틀러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다는 어떤 실마리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증거는 그가 자녀 없이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했습니다. 로레의 주장 또한 유전자 검사와 추가적인 역사 자료 분석을 통해 신빙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히틀러에게 자녀는 없었습니다. 지은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잔혹한 진실이네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루허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요. 그녀는 역사 속의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에 늘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증명의 과정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짓의 장막을 걷어내고 진실의 빛을 비추는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루멀의 잔혹한 종말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잔혹함은 단지 소문이 거짓으로 판명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허황된 이야기를 믿고 싶어 한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역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는 잔혹함입니다. 역사적 진실은 때로는 차갑고 건조하며 때로는 실망스럽습니다.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드라마틱 요소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진실의 본질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히틀러의 딸에 대한 신화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은 단지 하나의 루머가 사라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진실을 추구하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준영 씨는 쓸쓸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히틀러 같은 악마에게도 평범한 인간의 흔적이 있기를 바랐던 걸지도 몰라. 그래야 그의 광기가 조금이라도 이해될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이 물음은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잔혹한 인물에게도 인간적인 면모를 찾아야 하는 인간의 본성. 과연 우리는 역사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인간성을 찾으려 애쓰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고 싶은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모든 과정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해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생산되고 유포되는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히틀러의 딸에 대한 소문은 마치 현대의 가짜뉴스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미미한 추측에서 시작하지만 사람들의 불안과 욕망을 먹고 자라 거대한 괴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괴물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실이라는 날카로운 칼날뿐입니다. 증거를 찾고 교차 검증하며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루머와 신화에 맞설 수 있는 힘입니다. 이 이야기는 히틀러의 잔혹한 범죄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인간의 심리와 역사의 왜곡 가능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고 때로는 우리의 환상을 깨트립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히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을 찾아 헤매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결국 히틀러의 딸에 대한 모든 소문과 신화는 잔혹하게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 종말은 단지 하나의 이야기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그의 피와 유전자가 아닌 그의 사상과 행동만이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다른 어떤 신화나 루머로도 미화될 수 없습니다. 진실만이 그 무게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인류가 저지른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극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은 바로 진실의 소중함과 역사를 냉철하게 직시하는 용기일 것입니다.
어두운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였고 무엇이 거짓이었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히틀러의 딸에 대한 잔혹한 종말은 우리에게 그 경계를 잊지 말라고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정보의 파도 속에서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의심해야 할지 알려주는 중요한 나침반이 됩니다. 진실을 찾는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1930년대와 1940년대의 혼란 속에서 퍼져나간 이 신화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히틀러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허황된 이야기에 현혹되었는지를 상기시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역사는 단지 지나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며 미래를 밝히는 등대입니다. 히틀러의 딸에 대한 루머의 잔혹한 종말은 우리에게 진실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소중한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신화의 종말은 어쩌면 인류가 그릇된 믿음과 싸워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의 일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며 더 이상 헛된 신화와 거짓된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 진실을 향한 굳건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류가 얼마나 쉽게 악에 현혹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악이 얼마나 교묘하게 진실을 가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그림자 아래에서 피어났던 거짓말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용기를 배우고 거짓된 환상 대신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선택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잔혹한 종말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히틀러에게는 숨겨진 딸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는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상이었고 역사의 엄밀한 검증 앞에서 무참히 부서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의 힘입니다. 그의 유산은 핏줄이 아닌 그가 남긴 증오와 파괴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오와 파괴를 극복한 것은 오직 진실을 직시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인류의 끊임없는 노력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틀러의 딸에 대한 루머와 신화의 잔혹한 종말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진실은 불편해도 항상 옳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영원히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역사적 진실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인류는 항상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어떠한 거짓도 그 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어둠의 시대에 희생된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진실의 중요성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역사를 바로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딸에 대한 모든 소문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모든 거짓과 편견 또한 진실의 빛 아래 사라지기를 우리는 희망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졌고 카페 시간의 쉼터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준영 씨와 지은 씨, 민준 씨는 긴 이야기를 마치고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가장 잔혹한 진실은 악인의 후손을 참는 것이 아니라 악인 자체가 얼마나 고독하고 비인간적인 존재였는지를 깨닫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히틀러의 삶은 개인적인 행복이나 가족이라는 가치를 철저히 외면한 삶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권력과 파괴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인간적인 삶의 결과는 인류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딸에 대한 루머가 무너진 잔혹한 종말은 역설적으로 그의 본질적인 외로움과 고립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히틀러의 딸에 대한 모든 루머와 신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아프고도 깊은 진실입니다. 그의 그림자는 길고 어두웠지만 진실의 빛은 결국 그 그림자를 걷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헛된 상상과 거짓된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진실만이 역사의 진정한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를 향한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로운 가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역사를 대하고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